아마도 이 순간의 관객들은 발레리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는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균형을 잡고 있는 발레리나. 꽃이 달린 하얀 드레스, 머리 위에 왕관, 홍조 띤 얼굴. 그녀의 발레 공연은 달콤하게 성공한 듯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그녀가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되는 순간이겠지요. 왼쪽의 커튼 뒤에 검은색 남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앞서지요. 이 남자는 그녀의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는 이 어린 발레리나의 후원자입니다. 드가의 그림, 격렬한 붓질의 무대 커튼과 위협적인 형태가 아름다운 발레리나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격렬한 터치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행복에 잠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그녀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드가 특유의 리얼리즘, 감추어진 현실이지요. 냉소적인 모더니스트 에드가 드가. 이 작품으로 드가는 발레리나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해집니다. 드가는 여성 발레리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들의 아름다운 몸이 환상과 환멸의 대상이 되는 어두운 현실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드가의 발레를 주제로 한 작품들, 무대 위에 춤을 추는 모습은 많지 않습니다. 리허설 장면이나 공연이 끝난 직후의 모습이 많았어요. 당시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 부설되어 있던 발레 스쿨에는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환경,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에 부유한 남성 고객들은 이 소녀들을 공연 전후로 따로 만나고는 했었지요. 그 만남이 매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타에서 주인공 소녀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선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검은 옷의 남자가 암시하고 있는 우울한 현실, 환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868년에 발표한 발레 라소스의 피오크레는 발레리나를 주제로 한 드가의 첫 번째 작품이지요. 드가가 그리는 발레리나, 드가는 순간의 한 장면을 포착하고 인물의 움직임에 매력적인 감각을 부여합니다. 발레 수업이라는 타이틀이지요. 소녀들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발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흰머리의 주일 페로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어요. 당시 유명한 안무가였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뒤편으로 발레복을 입지 않은 여성들이 보이지요. 수업을 하고 있는 소녀들의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부유한 남성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발레 이면에 감추어진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드가의 무대 위의 발레 리허설, 그리고 발레 강사에서는 즉흥적인 인상주의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사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드가 작품에 미친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에드가 드가는 파리의 전형적인 부르주아 출신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드가. 초기 작품들은 역사를 주제로 한 전통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신고전주의의 앵그로와 낭만주의 화가 드라크로아는 드가가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 드가의 우상이었습니다. 1870년대 후반, 드가는 파리 아방가르드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지요. 살롱 미술의 규칙과 전통성의 환멸을 느끼면서 새로운 흐름, 젊은 예술가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되지요. 바로 인상주의 미술, 인상파였습니다. 드가는 인상파 전시회를 시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화가 에두아르 마네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마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개성이 넘치는 인상주의 화가들,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와도 정기적인 만남을 갖게 되지요. 드가의 매력적인 작품, 역동적이고 과감한 구성과 컬러는 마침내 드가를 위대한 인상주의 화가로 만들게 되고요. 물랑루즈의 화가 뚜로즈 로트렉과 같은 추종자가 나타납니다. 인상주의 미술은 1860년대 무렵 시작되지요. 인상주의는 그룹의 코로와 같은 사실주의 미술을 토양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공기와 햇살을 관찰하고 빛의 효과에 집중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베르부크 시대, 인상주의 미술이 주름 잡던 시대지요. 드가는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드가 스스로는 사실주의 화가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인상주의 전시회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드가, 아이러니하게도 드가는 반인상주의자였습니다. 드가에게는요, 인상주의의 자연 풍경이란 별 의미가 없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가는 대부분의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드가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버린 이유도 있습니다. 드가의 관심과 주제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산업화된 도시인들의 삶을 관찰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더니티의 중심이었던 파리의 일상, 파리지앵의 현실을 드가만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인간의 소외감과 고독, 외로움과 긴장, 어두운 시대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새로운 시선의 아름다움으로 그렸습니다. 드가는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사실주의, 인상주의 미술을 포함해서 이후에 폴 고갱, 반 고흐가 보여주었던 새로운 아방가르드의 흐름에도 개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했던 드가였지만 그 이면에 드가는 어디에서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1890년대 프랑스 여론을 양분시켰던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하지요. 드가는 반 드레피스, 반 유대주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 이후로 드가는 반동 보수주의자라는 오명을 얻기도 합니다. 드가는 자신이 드러낸 반유대주의 성향으로 모든 유대인 친구들과 결별을 합니다. 드가는 8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욕적이고 검소했던 화가 작품에 있어서 많은 철두철미하고 성실했습니다. 아웃사이더 드가, 여성 혐오자로 의심을 받던 드가는 끝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드가를 늘 괴롭혔던 눈 시력이 악화되면서 191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드가는 거의 맹인처럼 생활했습니다. 드가의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셜 키아로스쿠로 사회적 명암법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늘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는 않았던 삶의 본질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드가가 찾는 인간의 삶의 본질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했으며 때로는 한없이 아름다웠습니다.